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기업들이 최근 2년 동안의 전기차 캐즘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적자에 이제 시달리게 됐었죠. 업황 자체가 올해부터 이제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트럼프 관세라고 하는 초대형 악재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는지 체크를 해 드리면서 관련된 수혜주들까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트럼프 관세 전쟁에 전 세계가 단결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이 연합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 관세 전쟁이 오히려 중국을 견제를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전 세계 경제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중국 쪽에 기술적인 부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겠죠. 지금 그러면서 굉장히 탄탄할 것으로 보였었던 미국 경제에 불안감이 노출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트럼프가 동맹국들과 우선 협상을 지시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좀 놀랬어요. 채권 시장이 엄청나게 혼돈의 시장이었죠. 지난 일주일 동안. 지금 이 관세 전쟁을 전 세계 대상에서 지금부터 중국으로 좁히게 됩니다. 2차 전지가 관세 불안감에 최근에 폭락했죠. 관세 전쟁에 이제는 최대 수혜 섹터로 부각이 되게 될 겁니다. 미국 현지로 중국 제품의 진입이 차단이 되게 된다. IRA는 중국 제품에 대해 가지고 보조금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미국으로 중국 제품 진입이 아예 차단이 돼 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 IRA의 수혜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의 노선 전환입니다. 당장 주말간에 전자제품 상호관세가 유예가 된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반도체에 관세가 없을 것이다 라고 발표가 됐다가 트럼프가 우리 장중에 예외가 없다라고 재확인을 하게 됐었죠. 이 모든 부분들이 반도체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관세가 부과가 될 것이고요. 현재 미국은 중국 내의 IT 제조업의 공급망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애플의 생산 공장이 중국에 있는 이 사실을 트럼프가 막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중국 내에서는 애플의 스마트폰 공장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전 세계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최대 공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요 공장들이 중국 내에 모두 이제 포진을 해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의 주요 무역 수지 적자 상대국이었죠. 8위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이번 주에 이제 관세 발표가 됩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약간의 유연성이 있을 것이다. 막상 지금 이 내용이 국내 증시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좀 반응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이었었는데 월요일자로 해당 내용 이제 장중에 트럼프의 예외가 없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상승분을 반납을 하게 되면서 꼬리가 살짝 달리고 증시가 마감이 되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트럼프가 지난주 중국 외에 주요국 관세 부과에 90일을 유예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관세가 부과가 되게 되면서 만약에 경기가 침체가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불안감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론적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국채 금리가
낮아져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게 되면서 국채 금리가 완화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1차적으로 원했었던 이러한 관세의 그러한 목적이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국채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론과 다르게 국채 금리가 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국채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 버렸다. 현재 지금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 탑2가 일본하고 중국이죠. 중국이 원래 세계 1위 미국 국채 보유국이었는데, 관세 전쟁이 진행이 되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10년 가까이 매도를 던지게 되면서 일본으로 그 부분을 넘겨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번에 관세 부과가 나타나게 되면서 중국이 미국 국채를 더 털어냈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채 가격이 지금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에 반해서 이제 국채 금리는 올라가게 되는, 미국의 경제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지금 이제 미국과의 관세 전쟁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가 있겠다. 이 국채를 더 던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트럼프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 국채 금리까지 급등을 해버리는 이중구였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약달러까지 나타나게 되면서 기업들의 그런 실적 우려들 같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겠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한 발을 좀 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 전쟁을 하니까 이거 미국 경제가 작살날 수도 있겠더라. 놀란 거죠. 안 되겠다. 중국으로 집중을 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미국 상품 대상으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고요. 아이폰 안 산다, 테슬라 전기차 안 산다, 스타벅스 안 마신다, 이런 이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제외하고 경제협력체가 연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 때문에 중국산 신장 지역에, 신장이 중국의 주요한 공업지대죠.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물건을 안 산다, 제재를 하게 됐었는데, 이거 지금 관세전쟁 터지고 나가지고 이 신장 위구르 쪽에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유럽연합이 미국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역겨움을 느끼고 중국과 이런 밀착 관계를 높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알겠다. 유럽의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은 러시아 견제죠. 우크라이나에다가 평화 유지군을 투입하겠다라는 계획들도 발표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 30일 한중일 경제통상장관 회의 같은 경우도 벌어지게 됐었죠. 한중일은 정말 앙숙이죠, 앙숙. 근데 이 세 나라가 미국의 통상전쟁 때문에 뭉쳤다. 대미 관세 전쟁을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방침, 장관급, 고위급이 만나가지고 이 장관회의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사건이었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경제협력체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트럼프가 왕따가 되고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60%를 돌파했어요. 트럼프의 관세를 따른다라고 하더라도 유럽이 경기 회복을 장담을 못합니다. 그럼 이럴 거면은 자존심이라도 채우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트럼프와 유럽이 치킨 게임으로 가게 된 겁니다. 어차피 망하는 거, 어차피 경기 침체되는 거, 이거 트럼프 꼴배기 싫어서 안 되겠다. 그냥 같이 죽어보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했었던 거는 국채 금리를 낮추게 되는 이 정도의 지금은 좀 과열이 되어 있는 이런 미국 경제를 좀 누르겠다. 경기 둔화 정도를 원했다라고 하면은 경기 둔화가 아닌 침체, 그러니까 이 경제 규모가 수축 국면으로 가는 부분 같은 경우는 주가에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증시가 폭락할 수가 있는 아주 엄청난 악재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지지율이 급락하게 되면서 지금 정권 초반 지나가고 있는데 벌써부터 레임덕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국이 이미 G2의 경제 대국으로서 미국이 중국과 함께 다른 나라와의 그런 좀 전쟁,
이 통상 전쟁을 펼치기는 아무리 미국이다라고 하더라도 시스템이 붕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전쟁을 치르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동맹국을 달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중국 대상으로는 그런 관세 협상을 지속하되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동맹국들 내지는 이제 유럽까지 우방국들을 달래기 시작하게 되면서 발표를 했었던 그런 관세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체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겠습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같은 경우도 트럼프의 이 좀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인데 이 관세 같은 경우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주말에 인터뷰가 진행이 됐었죠. 이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너가 이 정부를 만들어낸 1등 공신이니까 한번 말을 해봐라. 아, 나도 트럼프한테 이거 바짓가랑이 붙들고 관세 안 된다라고 말을 했다. 근데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 관세 비판을 하게 됐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도 중요하겠지만 중국 시장이 너무 중요해요. 전기차의 글로벌 최대 시장이죠. 이쪽으로 이제 직접 공장 같은 경우도 만들어냈었고, 그러니까 중국 사업에 이제 명분을 얻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기가 상하이, 그러니까 테슬라의 중국 사업은 대부분 현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중국 배터리 쪽으로 많이 이제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테슬라의 관세 전쟁에 의한 타격 같은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오히려 이제 중국 쪽으로 현지화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비아디 같은 중국 전기차 기업들과의 가격 경쟁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테슬라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중국 쪽으로는 이제 테슬라가 공장이 있겠고, 그러면서 미국 내에는 중국의 배터리 공장이 없죠. 여기서 이제 미국 현지에서 제조가 되는 전기차 쪽으로는 중국 배터리가 관세가 뭐 135%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탑재가 이제 불가능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금 테슬라의 그런 배터리를 K 배터리 쪽에서 기회를 잡는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 중국 배터리를 탑재를 한 그런 전기차를 미국 현지에서 만들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일부 트림에서 지금 그 1,000만 원 보조금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관세를 붙여버리게 된다라고 했을 땐 아예 들여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 가격을 주고 쓸 정도는 아니죠, 이 중국 배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우리나라 배터리 쪽에서 오히려 이 IRA 법안보다 더 큰 수혜가 아예 이 미국 시장의 완전한 그런 보장이 기대가 될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최근 중국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엄청난 공급 과잉 상태죠. 거기에다가 생산 비용까지 절감을 하게 되면서 가격이 폭락한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중국 배터리와 국내 배터리의 경쟁이 사실상 정말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중국 배터리가 IRA 보조금이 없어도 미국 수출이 가능한 정도로 가격이 폭락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은 미국의 그런 시장을 빼앗길 그런 가능성이 높았겠죠. 현재 지금 K배터리의 주력 무대였었던 유럽 시장 같은 경우 중국에게 거의 이제 다 뺏겼죠. 거의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독점을 하고 있다가 중국 배터리 점유율이 과반을 지금 뚫은 상황이고, 그나마 남아있는 이제 시장이 미국이었는데 IRA 법안을 통해서라도 좀 뚫려 버릴 수가 있을 정도로 중국이 엄청난 이런 덤핑을 쳐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예 관세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강제적으로 막아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예 미국 쪽으로의 그런 중국 배터리의 진입이 차단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럼 이 트럼프의 중국 집중 관세 폭탄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배터리들이 핵심 수혜를 받아줄 것으로 분석이 될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 같은 경우는 이 IRA 대응을 위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북미 지역에 현지 투자가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은 관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북미 지역으로 진행이 되면, 특히나 미국 쪽으로 협력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법인세를 이제 안 내게 되는 이런 이중수혜까지
받아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큰 파고가 지나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배터리 기업들이 지난 한 3년 정도간의 폭락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이런 핵심 수혜들이 주가에 반영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배터리 기업들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견디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대장주 종목들 뭐 에코프로던 뭐 포스코 그룹이던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 뭐 지금 이제 실제로 적자 전환까지가 많이 이제 최근 2, 3년 동안에 진행이 됐다 보니까 이런 주가의 급락 같은 경우는 막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바닥이 언제 잡히느냐, 지금 최종적으로 업황 전환이 되기 직전에 올해 이제 상반기 때 이 바닥이 찍히게 되게 되면서 이 시장 자체의 성장성은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속도가 조금 느려졌을 뿐이지. 그래서 여기서의 전기차 캐즘이 해당 부분들 때문에 수혜를 받아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알아봤고요. 종목들도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로 LNF입니다. 테슬라향 2차전지 양극재 공급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부터 2차전지 기업들의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향 매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국향 매출 중에서도 현재 뭐 이제 포드라고 하던가 스텔란티스 그리고 GM까지 이어지게 되는 미국의 완성차 탑3 같은 경우는 현재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는 타이밍에 있어서 전기차 쪽에 투자를 대규모로 좀 줄여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전기차의 업황이 전환이 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점유율이 갑자기 올라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국내 배터리 기업과의 미국 합작 공장 같은 경우도 지분을 많이 포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이 2차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도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미국 전기차 시장, 미국의 배터리 시장에 중국이 완전 원천 차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의 매출이 중요하겠고요. 여기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미국 시장에서 더 민감한 그러한 상승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테슬라 쪽으로의 연관성,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LNF는 지금 현재 그 LG 화학 쪽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쪽으로 이제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해당 기업들이 이제 테슬라 쪽으로 지금 이제 양극재를 공급을 해주고요. 배터리도 공급을 해주고 있겠죠. 지금 기술력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테슬라와 3조 규모의 직납 계약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LFP 양극재 파트너 회사에도 지분 투자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미국 현지 LFP 양극재 공장 같은 경우도 설립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공장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 그리고 이제 미국 LFP 공장 같은 경우는 내후년부터 해가지고 양산이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고 올해 적자 규모 전년 대비해서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고요. 하반기에는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 기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2차전지 전구체 양극재 재료가 되는 기업이겠죠. 전구체 원재료인 황산메탈 재련까지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서 원가 경쟁력에 그리고 수익성에 기대가 될 수가 있는 기업이겠습니다. 현재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매출의 대부분이 에코프로라고 하던가 에코프로 BM 그룹사에서 나타나고 있었는데 현재 지금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제 에코프로의 양극재는 아무래도 에코프로 BM에 들어가는 양극재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 쪽 양극재를 쓰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에코프로가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양극재의 지금 전구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에코프로 머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머티를 비교를 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미국 매출과의 연관성이 높은 기업 같은 경우는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해당 부분의 관세 전쟁의 핵심 수혜가 기대가 될 수가 있겠고 중요한 부분은 미국 매출 중에서도 테슬라와의 연관성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회복에 따라 가지고 테슬라의 회복세, 점유율 확대가 가장 빠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와 전구체 직납 계약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됐고요. 올해 이제 에코프로 BM 쪽으로 나가는 거 말고 외판 비중이
50%를 넘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겠고요. 올해 매출 200% 그러면서 흑자 전환까지 기대가 되고 있겠다. 해당 부분 이제 작년 이제 적자에서 올해 매출 1조 이상으로 이제 흑자 전환까지 에코프로퍼티 기대가 될 수가 있겠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주식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시청을 해 주셔서 근데 아무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당일 급등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서 제시해 드리는 게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단타방 텔레그램 100% 무료 단타방을 통해 가지고 공유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당장 오늘 같은 경우 양자 컴퓨터 관련주 ICTK 20% 급등 나왔죠.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정책주로서 세종시 초강추 들여가지고 관련주들 50% 100% 급등세가 강력하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기대되는 단타방 무료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꼭 도움을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급등 타이밍 유튜브 메인 채널 맨 위로 가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알파벳 T로 시작하는 파란색 링크 올려놨습니다. 이거 안 보이시는 분들은 더보기 버튼 누르면 되고요. 이거 이제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단타방 지금 오픈해놨어요. 무료니까 이거 누르고 설치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신 분들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버튼과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